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연구소에서 품종 육성 업무를 맡고 있는 정혜원 연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품종을 개발하였지만 최근 들어서 저에게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 5품종 정도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장점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육종실에 있으면서 품종에 대해서 느꼈던 장점과 그리고 단점들을 조금 가감없이 말씀을 드려서 실제로 품종을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면 품종뿐 아니라 제가 엄마와 아빠 품종을 함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품종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이 엄마 아빠 품종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 아빠도 함께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슈퍼골드라는 품종입니다. 슈퍼골드는 추앙배에 만풍배가 교배된 품종으로 과중은 570g, 당도는 13.6브릭스로 굉장히 당도가 높은 품종입니다. 숙기는 9월 초로 나주에서는 9월 초쯤에 수확이 가능하고 천안이나 경기도에서도 9월 10일 정도에는 수확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이 추앙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새콤달콤하고 진한 맛이 일품인 품종이고 만풍배는 추앙배보다는 덜 아삭하지만 굉장히 유연 다즙한 품종입니다. 이 슈퍼골드는 이런 엄마 아빠의 특성을 꼭 빼닮아서 굉장히 맛이 좋은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신고에 비해서 슈퍼골드의 경우 당산 조화라던가 당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많이 받았으며 실제로 가락동 시장이나 롯데마트 경매사 분들께 맛과 과피색에 있어서 관행 갈색배 시장과의 차별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골드는 재배 시에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록 발생입니다. 슈퍼골드처럼 녹황색 과피를 가지는 품종들의 경우 과피의 큐티클층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상처가 발생하게 되면 코르크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동록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 동록은 비가 많이 와서 다습한 조건이거나 과실이 비대하게 하면서 질소가 많이 흡수되게 되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슈퍼골드가 이 정도 동록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슈퍼골드는 제사용이나 선물용으로는 사실 부적합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고려를 하시고 품종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동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건조가 빨라서 통기성이 좋고 그리고 투광성도 좋은 이 백색 봉지를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동록은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봉지 색깔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의 과피를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박스 안에 굉장히 다양한 품종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선물 포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골드는 저장을 하게 되면 엄마 추앙배 특성을 조금 닮아서 이렇게 흑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장 과정 중에서 충분한 예건이 필요한 품종인데요. 사실 저는 슈퍼골드의 경우 한 달 그리고 2달 이상 저장고에 저장을 하거나 그런 거를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품종입니다. 슈퍼골드의 경우 적당한 산미가 돌면서 당도가 높은 게 가장 큰 중요한 특성인데 저장을 하게 되면 산미가 먼저 빠지게 되면서 당도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슈퍼골드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즉시 수확을 해서 바로 직거래로 판매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품종입니다. 다음으로는 신화라는 품종입니다. 신화는 배연구소에서 신고의 숙기를 조금 더 당기기 위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육종한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의 엄마는 신고이고 아빠는 화산입니다.
숫기는 나주 기준 9월 상순으로 경기 지방까지 가면 9월 중순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과중은 630g이고 당도는 13브릭스로 과중이 크고 당도가 높은 편입니다. 상온 저장력은 엄마 신고를 닮아서 굉장히 좋은 편이고 상온 25도에서 그냥 두었을 때 30일 이상 저장이 가능하고 저온 저장을 한다면 다음 해 설날 그리고 3월까지도 충분히 유통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배연구소에서는 신화를 지베렐린 처리 없이도 추석에 출하가 가능한 품종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년도에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을 수상한 품종입니다. 기존 품종인 신고보다 15일 이상 숙기가 빠르기 때문에 지베렐린을 따로 처리해주지 않아도 되고 추석이 굉장히 빠른 해가 아니면 안정적으로 추석에 출하가 가능한 품종입니다. 지난해 가락시장에서도 키로당 4,500원 정도에 판매가 됐으며 2018년도에 첫 출하됐을 때도 안성에서 키로당 4,000원에서 5,000원에 거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630g의 대과이기 때문에 추석 고급 선물용으로 굉장히 적합한 품종입니다. 하지만 신화도 재배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화기 특성이 엄마 신고를 꼭 빼닮았기 때문에 개화기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신고보다는 약간 늦기는 하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신고가 개화를 하게 되면은 신화도 하루에서 이틀 사이에 모두 개화를 하기 때문에 만약 이 시기에 저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신화도 어느 정도 저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재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이렇게 하루 이틀 차이도 굉장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체감상 신고보다 저온 피해율이 많이 낮았다고들 많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신고를 닮아서 꽃가루가 없는 품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공수분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를 제식하시는 농가에서 이제 시험용으로 신화를 많이 고접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도 꽃가루가 없고 신화도 꽃가루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공수분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수정 불량으로 종자 형성이 빈약할 경우에는 과경부에 골이 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형과를 생산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공수분을 철저히 해주시거나 수분수를 확보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설원이라는 품종입니다. 설원은 만풍배에 수황배가 교배가 되어서 저희가 2010년에 개발한 품종입니다. 설원의 숫기는 9월 5일 정도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품종 중에서 수확기가 제일 빠른 품종입니다. 과중은 520g 내외고 당도는 평균 13.7브릭스이지만 실제로는 14브릭스까지 올라가는 고당도 품종입니다. 설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엄마인 만풍배보다는 아빠인 수황배의 과육 특성을 닮았습니다. 만풍배는 약간 유연 다집하고 입에서 사르르 녹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수황배는 과육이 조금 더 백색이고 약간 아삭한 느낌이 있습니다. 설원의 경우 엄마 만풍배의 고당도는 닮았지만 아빠 수황배의 아삭한 식감을 닮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당도 그리고 아삭한 과육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백색 과육을 갖는다는 특징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를 보시면 조각 과실로 제작한 후에 5일이나 8일 그리고 15일이 지나서까지도 과실 갈변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설원 자체에 과실 갈변을 유발하는 효소 활성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품종은 조각과실 상태로 저온 유통을 했을 때
15일이 경과한 과실에서도 조직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서론은 이런 조각과실 특성뿐 아니라 기본 저장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온 저장 시에 다음해 2, 3월까지도 충분히 저장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배신선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했는데 이제 이 서론에 대해서 신선 편입 과실은 갈증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대부분 주셨고요. 그리고 이거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전년도에 서론 품종을 가락시장의 경매사분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장 테스트에 신화도 해봤고 슈퍼골드도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품종 중에 설원이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설원이 인기가 좋았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호불호가 없는 고당도 그리고 어느 정도 저장성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경매사 분들이 유통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고 소비자에게도 고당도 누구나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품종이라는 판단 하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특히 경매사 분들의 경우에는 과실의 색택이나 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갈색배 품종이 아니면은 조금 점수를 낮게 주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원의 경우 녹황색 배임에도 동록이 발생해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신 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유망한 품종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론은 이미 통상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혹시 묘목에 관련해서 구입 문의를 하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이스킨 품종입니다. 조이스킨은 황금배의 조생적 품종을 교배해서 2011년에 육성한 품종입니다. 조이스킨은 숙기는 9월 상순으로서 과중이 340g 내외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입니다. 당도는 15브릭스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고당도 품종입니다. 조이스킨의 가장 큰 특성이 과피 두께가 얇아서 껍질째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품종인데요. 왜 다른 품종에 비해서 과피가 얼마나 얇은지 그리고 왜 과피까지 먹을 수 있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삭아삭 씹히는 석쇠포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쇠포를 염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을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현미경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이스킨의 그 결과를 보시면 다른 여러 가지 품종들보다 이 과피 부분에 석쇠포 함량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피까지 이렇게 씹어도 이물감이 적어서 소비자분들이 충분히 껍질째 먹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주셨고 실제로 배의 껍질에는 굉장히 페놀 화합물이나 폴라보이드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편리성 때문에 일상 소비 시장 확대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리고 영양 성분이 최고 8배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품종 가치를 평가받은 품종입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조이스킨의 경우에는 9월 상순에 수확하는 굉장히 극조생종 품종이고 거기에 당도가 굉장히 높은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이스킨은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체감상 저온 저장을 했을 때 한 달 이상이 지나게 되면은 조이스킨 고유의 맛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과육도 약간 물러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조이스킨을 심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직거래 판매처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이제 도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례에 조이스킨을 많이 재배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학교 급식용으로 판매 루트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시스라는 품종입니다. 그린시스는 황금배에 바틀렛 품종이 교배돼서 나온 품종인데요. 이 그린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앞바로 사용된 이 바틀렛이라는 품종이 동양배가 아닌 서양배입니다. 이 서양배 바틀렛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흑성 병원균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는 품종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점을 캐치를 해서 이 바틀렛과의 교배를 통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흑성병 병원균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는 품종을 육종하고자 철저히 계획된 육종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시스는 저희가 2012년에 최종 개발을 하였고 숙기는 9월 하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품종들 가운데는 가장 숙기가 느리기 때문에 절대 추석에 유통하거나 극조생종 품종은 아닙니다. 과중은 500g 내외이고 당도는 12.3브릭스로 다른 품종에 비해서 당도가 약간 낮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린시스를 맛보신 분들은 조금 더 그 담백한 맛에 이런 배가 다 있냐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식감이 좋은 편입니다. 그린시스 또한 저장이 조금 잘 되기 때문에 다음해 4월까지도 충분히 저장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실험한 결과를 보시면 국내에서 이 바틀렛을 재배를 하였을 때 검은별 무늬병 발병률은 바틀렛의 경우 2.5%이고 저희가 정도 수치로 따져보면 0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바틀렛의 특성을 꼭 닮아서 그린시스의 경우 검은별 무늬병의 완전 저항성인 품종이기 때문에 이 검은별 무늬병을 방지하는 노력 그리고 노동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품종입니다. 그린시스는 동록이 발생하지 않는 품종이지만 그럼에도 녹색 과일이기 때문에 이 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투광성이 좋은 백색 봉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슈퍼골드처럼 여러 가지 봉지를 사용하여서 다양한 색깔의 과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이 바틀렛의 경우 국내 동양배 품종보다 개화기 자체가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시스도 아빠 바틀렛의 특성을 꼭 닮았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2019년도에도 신고가 4월 11일에 만개한 것에 비해서 그린시스는 4월 18일에 만개를 하였습니다. 이 정도 만개기는 저희가 가끔 발생하는 4월 저온 피해를 완전히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9년에 저온 피해가 굉장히 심했던 해에도 신고에 비해서 일주일 정도 늦기 때문에 그린시스의 경우에는 저온 피해율이 완전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배연구소에서 개발한 5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품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묘목 문의를 하고 싶으시면 배연구소에 문의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